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저 오늘 시간도 어제 시간에 이어서 역전세에 따른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금융위에서 발표한 이 Q&A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화면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의 정책 취지는 뭐냐?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됐고,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이동이 제약되는 등 주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거 아니냐? 대출 받으면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될 수 있죠? 그렇지 않다. 그건 제한적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역전세가 난 만큼만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출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7천만 원 이내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우선 상환토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세금 차액에 대한 부분만 대출을 해주되 가계대출이 조금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상환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후속 세입자가 맞춰지면 그 전세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늘어났다가도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또 불필요한 반환대출 수요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전세 반환 대출을 받는 시점, 그 시기에 만약에 임대인이 현금 여력이 있다고 해서 신규주택 만약에 매수했다? 절대 대출 전액 회수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만약에 집주인이 기존의 임차인 퇴거시키고 본인이 거주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자력 상환 불가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대출 다 해주겠죠. 그리고 원래는 차액에 대한 부분만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일단은 상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차액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전세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은행이.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본인이 입주하는데, 자, 거기에 본인이 만약에 현금이 넉넉히 있는 그런 자력 상환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경우에 당연히 대출 전액은 회수당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없는 분들 한해서만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만약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출 전액은 회수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반환보증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이 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근본 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하다라고 보냐? 충분하다.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요 차액은 7천만 원 이내이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인 다주택자도 대출금리 4%,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약 1억 7,500만 원이 증가되고요. 개인 임대사업자도 대출금리 4%, 예금금리 3%, 주택이 5채 있다. 그러면 약 3억 7,500만 원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과도하게 대출이 있는 경우에 충분한 대출 한도가 지원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혜택이 있는 거냐? 혜택이 당연히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그래서 약 한도 자체가 2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2억. 그래서 2억 한도 내에서 DSR 40%가 적용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대출이 기존에 기대출이 있었던 분들은
DSR 40%가 돼서 일단 한도도 안 나오고, 한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2억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돼서 LTV가 60%,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규제 지역은 LTV 30% 이렇게 나오고요. DSR 40%가 DTI 60%로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대출 한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평균 역전세 금액이 7천만 원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다 상환하실 수 있고 반환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규제 완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집주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본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을 처분하던 아니면 역전세가 난 만큼 그 보증금을 역월세 개념으로 임차인에게 월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던, 그거는 집주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갭 투자자 사후 구제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어떠냐?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됐고, 또 타 지역으로 임차인들이 이주가 불가했기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작용 요건을 보면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거나 자가 거주하는 경우까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뭐냐? 임대차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할 경우 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가 거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다 시켰다. 해서 후속 세입자가 있건 없건, 그리고 본인이 직접 퇴거시키고 거주하던 전부 다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반드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 계약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해 드렸던 공인중개사의 프로그램인 한방,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 특약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전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빨간 글씨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전액이 회수당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성실히 협력한다라는 이런 특약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거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 전세계약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공인중개소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고 그 계약서로만 대출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후속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월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지원이 되냐, 또 이 경우에 지원 한도와 세입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된다라고 합니다. 완화된 대출 규제의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일단 지원 가능하다. 자, 다만 전액 월세인 경우이면 후속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경공매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보증금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전세계약서에 그런 특약사항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액 월세인 경우, 그리고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금액의 그 이하 금액인 경우에는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구나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다만 반전세 및 보증부 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돼야만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가거주 집주인을 지원하면 전세금 차익 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자, 자력 반환 가능 여부, 본인이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여부 확인 과정에서 집주인이 본인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을 확인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은행권이. 그리고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만약에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 보증금으로 그동안 받았던 전세 반환 대출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 보증금만큼 대출을 받는 경우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전세금 차액, 대출 지원이 원칙인 만큼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전세가 인하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년 내에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대출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또는 본인이 입주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출 기간은 이걸 어떻게 아냐? 세입자 구할지 못 구할지 어떻게 하냐? 그 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에서부터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후속 세입자를 드리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가거주로 전환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래서 후속 세입자 기다리고 있는데 도통 1년 이내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전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자가거주로 지원받고자 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이후에 1년 이내에 은행에 명확히 본인이 후속 세입자 안 맞춰지기 때문에 거주하겠다 이렇게 명시해야 되고 밝혀야 된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드리기로 한 대출 약정을 위반했죠. 그래서 약정 위반 수수료가 나옵니다. 요건 지불을 따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자가거주로, 이번엔 반대로 자가거주로 신청해서 거주하다가 사정 변경으로 인해 후속 세입자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가 계약한다라는 사실을 후속 세입자 전입 이전, 그 전입 이전은 집주인 퇴고 이전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퇴고 이전에 은행권에 즉시 본인이 후속 세입자와 계약하겠다 이렇게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많죠. 본인이 자가거주 하겠다 하고 신청해서 거주하다가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본인이 살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뭐 애들 학교도 있고 또 직장 문제도 있고, 또는 뭐 내가 또 살고 싶은 곳에 또 살려고 이사를 또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후속 세입자와 계약을 하던, 아니면 본인이 현금 마련해서 대출을 다 반환하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후속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가능하다. 또는 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세 시세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당연히 후속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자를 안 내는 방향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실거주 대출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수료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계약, 이 역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임대차 계약 어떻게 체결하냐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특례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은 어디서 해야 되냐? 보증 3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세입자가 가입하는 이런 보증 상품은 이미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8월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3사 특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와 HF, SGI 이 세 군데 중에 아무 곳이나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이 주택 유형 전부 다 가능하다. 기존엔 단독 다가구가 빠졌었는데 예전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자, 임차보증금 상한 허그와 SGI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반면에 HF는 1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10억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0억이 초과되면 허그나 SGI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가입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입이 돼야만 합니다. 자, 가입이 되려면 임차보증금 플러스 선순위 채권, 선순위 근저당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보다 적거나 같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야지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만약에 가입이 불가능하면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저번 시간에 다뤄드렸는데, 주택가격의 90%라고 한다면 이 주택가격도 예전 주택가격인지 지금 가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새롭게 바뀐 주택가격으로 보여집니다.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이제 주택가격으로 기준하고 있고요. 거기에 90%이고, 다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가격이 현재 지금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공시가격에 14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90%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126%가 적용이 되는데, 대다수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가입 주택 가격이 임차 보증금보다 낮아서 가입이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입 자체가 안 돼서 반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는 뭐 구제를 다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구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안타깝게 주택가격의 90% 아마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3, 아파트 이외에는 0.15로 책정이 되는데, SGI는 좀 더 높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는 0.18, 기타 주택은 0.2%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임대인이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근본 대책을 1년 한식으로만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 최근에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고 1년간 한식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필요할 때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Q&A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전세 반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증보험에 가입, 이게 아파트는 대다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다른 계획을 잘 세워야만 하고요. 또 다른 대책 그리고 방안을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반드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정책 발표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의 90%라고 한다면 대다수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역전세가 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세대 이런 주택 시장에서는 역전세가 지속적으로 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세대 주택이 역전세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이 집값 상승 견인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값 하락, 역전세로 인해 집값 하락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고 전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는 역전세 나지 않을 거다.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상하고 예측을 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하이킥 구독자님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DSR 완화되는 대출이 실행될 거다. 역전세 보존하는 대출을 해줄 거다. 이걸 안 해주는 순간 주택시장이 굉장히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원 정책은 나올 거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1안과 2안 또 3안까지도 상담을 받은 분들 한해서 계속 대응을 계속 해드렸는데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